자, 이어서 우리 정수와 유리수 중단은 수준별 문제 그 기본 문제에 대해서 또 선생님과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마이너스 5분의 19와 6.1 사이의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을 구할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 찾아보라는 거죠. 자, 봐봐. 수직선상에 이렇게 쫙 나타내 볼게요. 여기 0이고 6.1은 6으로부터 살짝 위에 있으니까 6.1 여기에 있겠죠. 6.1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9라고 하는 것은 자 19를 5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5, 3, 15. 그럼 4니까 5, 8, 40. 그러니까 3.8이죠. 부호는 마이너스. 자 여기가 마이너스 3.8이에요. 그러면 얘들아 마이너스 3.8보다 위에 있는 정수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거리가 여기가 3.8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3.8보다 더 가까운 아이는 3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겠죠. 뭐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겠죠. 자, 6.1보다 작은 정수는 여기가 되고 그보다 작은 정수 5, 뭐 4, 3, 2, 1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예요? 이 사이에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와 가장 작은 정수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정수는 6이 되겠고 가장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둘을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둘을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곱하라는 거죠. 그러면 답 나왔죠. 그러면 6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니까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6, 3, 18 마이너스 18이 답이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두 정수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다르다. 절대값이 같고 숫자가 같다는 거죠. 숫자가 같다요. 숫자 같다. 그 다음 부호는 다르다. 이 두 수의 차가 10이래요. 그럼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인데 이 거리가 같아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아요. 근데 이 간격이 얼마래요? 이 차이가 10이래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양수는 뭐이고 플러스 6이고 음수는 마이너스 6이면은 이 거리가 다 6으로서 12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값은 두 값은 플러스 6과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직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3번 자 기억 4보다 8만큼 큰 수 4보다 자 다시 쓸게요. 자 수직선상에서 4보다 8만큼 크다고 하면 플러스 8을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 얼마가 되겠어요? 12가 되겠네요. 12. 기억은 10이에요. 자, 3보다 2분의 1만큼 작대요. 여기가 3인데 3보다 2분의 1만큼 더 작대요. 그럼 여기는 3에서 2분의 1을 뭐 해줘야 돼요? 빼줘야 되겠죠. 3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6이니까 2분의 5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니은은 2분의 5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6보다 마이너스 10만큼 큰 수. 자, 마이너스 6보다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것에서 마이너스 10만큼 큰 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0을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마이너스 10만큼 크다라고 했으면 큰 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시키라는 뜻이에요. 이건 오히려 수직선을 통해서 얘기하면 너네가 더 어려울 것 같아.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것에서 마이너스 10만큼 크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로 묶어주면 되겠죠. 플러스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어때요? 2분의 3보다 마이너스 5분의 1만큼 뭐한 수?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빼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뭐가 되냐면 이거 약식 표현으로 바꾸면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예요? 플러스 5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통분하면 10이 되겠죠. 그러면 10이 되었을 때 이 앞에는 5를 곱하면 되겠고 뒤에는 2를 곱하면 될 테니까 분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이 앞에 부분에 얼마요? 15. 그 다음에 2 해서 뭐요? 10분의 17 이렇게 되겠죠. 10분의 17 이렇게 되겠어요. 뭐 1.7이라고 써도 되겠고 1.7 이렇게 써도 되겠고 얘는 그럼 2.5가 되겠네요. 서로 비교하려고 하면 자, 그 다음에 3
자, 더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식 표현을 쓰면 3분의 16. 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니까 3으로 통분하게 되면, 자, 얘는 1분의 7이죠. 16. 자, 1분의 7은 3분의 얼마요? 3, 7은 21이니까 21이 빠지면 되겠죠. 분자에서. 그럼 얼마요? 3분의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게 뭐예요? 12, 2.5, 마이너스 16, 1.7,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정확한 수를 쓸 필요가 없어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5라고 한 것은 5 안에 3이 한 번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얼마 이 정도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기역 12가 제일 큰 게 보입니까? 여기 원점을 중심으로 기역이 제일 큰 수가 되겠네요. 그죠? 기역 12가 제일 큰 수가 되겠고, 그 다음 큰 수는 너네가 뭐로 보이니? 그렇죠. 2.5가 보입니까? 니은 2.5 2.5가 니은이죠. 그 다음에는 1.7 보입니까? 리을 1.7. 그 다음에 음수로 넘어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1. 얼마가 있고 마이너스 16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6이 제일 밑에 있겠죠. 그럼 얘가 뭐예요? 디귿. 그 다음 그 사이에 미음 마이너스 1. 얼마인 수 미음이 이렇게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수는 기역, 큰 수부터 말해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디귿 이 순서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큰 것부터 차례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 여러분들 많이 틀렸고 충분히 연산이 약하면은 충분히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4번. 자, 어떤 수에, 이거는 약간 방정식하고 비슷한데, 어떤 유리수를 모르니까 네모라고 할게요. 어떤 유리수에 뭐를 마이너스 5분의 2라는 수를 뭐 하자? 마이너스 5분의 1을 더해야 할 것을 뭐 했다?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뺐대요. 그럼 빼야 된다는 거죠. 뺐더니 그 결과가 얼마가 되었다? 4분의 7이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뭐를 구해야 되냐면 이 네모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어떤 유리수 여기에다가 실제로 뭐 하려고 했으니까 뭐 하려고 했어요? 더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얼마를? 마이너스 5분의 2라고 하는 아이를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더 했을 때 얘가 얼마가 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이 네모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하죠.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네모 플러스 5분의 2는 4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플러스 5분의 2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분의 2 빼주면 되겠죠. 이 항을 지금 모를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을 안 쓰고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 네모를 알고 싶은 거니까 플러스 5분의 2가 없어져야 되겠죠. 플러스 5분의 1이 없으려면 공평하게 이 덩호를 사이에 두고 마이너스 5분의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플러스 5분의 2와 마이너스 5분의 2 서로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니까 없어지죠. 그러면 네모만 좌변에 남고 우변은 이것을 계산한 결과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써보면, 따라서 네모라고 하는 아이는 4분의 7 빼기 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도 되고 그냥 집어넣어도 되는데 계산할게요. 자, 그럼 20으로 통분할게요. 그러면 앞에 것은 얼마를 곱하면 돼요? 5를 곱하면 되고 뒤에 거는 4를 곱하면 되겠죠. 나중에는 이렇게 배우죠. 5가 7과 곱해지고 4가 2랑 곱해진다. 크로스해서 이렇게 그냥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5, 7은 그럼 35가 되고 4, 2, 8이 되고 마이너스 붙인다. 그래서 20분의 얼마가 돼요? 20분의 27 이렇게 되겠죠. 이걸 그대로 어디로 가져오면 돼? 여기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20분의 27.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5분의 2. 그러면 얘도 20으로 통분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5분의 2를 20으로 바꾸면 4가 각각 곱해지면 20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20분의 27 빼기 4, 2, 8 이렇게 돼서 20분의 19가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고력을 좀 요구하고 약간 방정식의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좀 느낌을 알아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5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의 세 변에 놓인 세 수의 합이 모두 같대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곱해도 같고, 이렇게 더해도 같고, 요렇게 더해도 같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렇게 더해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그랬을 때 기역과 니은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뭐와 뭐를 할 거냐면 이 연두색하고 이 파란색을 가지고 놀아볼게요. 왜냐하면 이것을 다 계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뭐만 남어? 기역만 남으니까 우린 기역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다 계산을 해볼까요? 다 계산을 해보면 먼저 이 연두색 부분을 다 더해보자. 연두색 부분을 다 더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빨리 계산을 해보죠. 3분의 1 더하기 2분의 5 빼기 3분의 4 더하기인데 이것도 여러분들도 헷갈릴까봐 조심스럽네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통분할게요. 뭐로? 6으로 통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2를 곱한 걸 거고 얘는 3을 곱해서 만들고 얘는 2를 곱해서 만들 거니까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 2가 되겠죠? 5, 3, 15가 되겠죠? 4, 2, 8이 되겠죠? 5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계산하면 6분의 이만큼 계산하면 얼마예요? 17이니까 9가 되겠네요. 2분의 3 뭐 굳이 줄여도 되고 안 줄여도 되는데 지금은 선생님은 안 줄일게요. 이게 답을 구하는 게 6분의 3 그냥 그대로 놔두고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연두색이에요. 그럼 파란색은 얘들아. 자, 파란색을 보도록 할게요. 이 파란색은 지금 기역 더하기 6분의 11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4잖아요.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되겠죠. 이게 지금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연두색의 결과물 누구와 같으면 돼요? 6분의 9와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도 되지만 사실은 다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이 항을 모르니까 이 항을 안 배웠기 때문에는 안 배웠는지 선생님이 파악이 안 돼서 말을 하는 게 조심스러운데 일단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기역 자, 이 부분 계산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6으로 통일할게요. 그러면 얘는 11이 그대로 분자가 남고 요 3분의 4는 얼마를 곱하면 돼요? 2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2, 8 이렇게 되겠죠. 그게 6분의 9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분자 부분이 얼마가 돼요?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말하면 기역 플러스 6분의 3은 6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역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6분의 3을 각각에다가 넣어줄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돼요? 약분되고 얘는 뭉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뭐가 됩니까? 기역이라고 하는 것은 6분의 9에다가 뭐를 6분의 3을 더하면 되겠고 그 값은 6분의 6 해서 답은 1 이렇게 됩니다. 기역은 1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부분을 이제는 처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노란색 부분을. 자, 노란색 부분은 자, 기역이 1로 나왔잖아요. 1 더하기 니은 더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아까 연두색 다 구한 결과 얼마? 6분의 9가 되면 된다고 그랬죠? 자, 6분의 9가 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니은을 놔두고 1과 3분의 1을 먼저 계산하면 자, 1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3이잖아요. 3분의 3과 3분의 1이 만나니까 3분의 4가 되죠. 그게 6분의 9가 된다고 그랬어요. 역시 이게 넘어가는 거 지금 알려줄게요. 너무 계속 설명이 장황해지니까 플러스는 넘어가면 더하기 3분의 4는 넘어가면 빼기 3분의 4 반대의 역할을 성질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니은은 6분의 9 빼기 3분의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통일할 수 있겠죠? 분모를 6으로 통일하면 9 빼기 자 3분의 4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려면 2를 양변에 곱하면 되겠죠. 분자 분모에. 그래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 6분의 1 이게 바로 니은의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기역은 얼마? 기역 답은 1이고 니은은 6분의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계산 과정이 좀 지저분할 수 있고 생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들은 어렵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6번 분배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 플러스 C의 꼴이 있을 때 이 A 곱하기가 B와 C와 이렇게 분배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B, A 곱하기 C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더하기 기호로 엮여 있었다면 괄호 안이 여기가 그대로 더하기로 가게 되는 거고 빼기 기호가 있었다면 빼기 기호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방향으로 순방향 이런 방향의 연산을 할 수도 있었고 또 반대로 월을 만났을 때 너네가 이렇게 두 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된 것을 만났고 그게 공통적인 곱셈이 보인다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 뽑아내는 거죠. 공통적인 곱셈을 뽑아내는 것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2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2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일지 모르겠지만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 부분들이.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덧셈과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세 덩어리의 연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하면 너네가 뭐가 보이냐면 5.27이 보이죠. 설마 이걸 5.27 곱하기 마이너스 1.7 더하기 이걸 다 일일이 하라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죽겠죠. 자, 5.27을 뭐 할 수 있어요? 바깥으로 뽑아내버리면 5.27을 뽑아내면 곱하기를 뽑아내버리면 괄호 안에 뭐만 남아요? 그렇죠. 요 두 부분만 남겠죠. 요거만 남겠죠. 맞습니까?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1.7 그 다음에 더하기 2.2 이렇게 남겠네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그럼 요 부분만 계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7과 2.2의 만남에 음수파 1.7 양수파 2.2예요. 그러면 양수파가 살고 2.2에서 1.7을 빼면 0.5가 살겠네요. 얘가 0.5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된 식을 다시 쓰면 5.27 곱하기 0.5였다는 거고 이제 계산 안 한 이 부분을 써주면은 마이너스 0.5 곱하기 1.27이 되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어떻니? 역시 이번에도 뭐가 있냐면 0.5라는 곱셈이 있죠. 이 두 덩어리에. 그럼 뭐 할 수 있어? 바깥으로 빼도 된다고요. 그게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럼 0.5를 곱하기를 빼내면 자, 그러면 뭐만 남아요? 5.27과 5.27과 1.27만 남죠. 그거는 빼기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요 부분을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요 부분을 계산하면 0.27, 0.27 날아가고 5에다가 1을 뺀 거니까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래서 0.5 곱하기 4였던 거구나. 그럼 5, 4, 20이니까 2가 답이 되겠네요. 자, 분배 법칙을 써먹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배 법칙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6번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고 분배 법칙에 대한 감이 특별히 이렇게 역순으로 가는 것에 대한 감이 약하다면 이 문제는 매우 어렵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7번 같이 보도록 하죠. 역수에 대한 개념을 묻고 있어요. 자, 마이너스 5분의 8의 역수 부호는 유지한다고 그랬죠? 이 역수는 뭐예요? 마이너스 8분의 5가 되겠네요. 자, 0.25라고 하는 것은 분수꼴로 나타나면 100분의 25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의 역수를 물어봤으니까 뒤집으면 되겠죠. 25분의 100 맞습니까? 이 둘을 뭐 하라고요? 이 역수와 이 역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자 25분의 100이라고 한 것을 약분됩니까? 25가 한 번 들어가고 여기 100에는 4번 들어가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8분의 5 더하기 1분의 4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통분할 수가 있겠네요. 8로 통분합시다. 8로.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를 그대로 써주면 되고 1이 8이 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8이 이루어지면 되겠죠. 4, 8, 3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계산하면 8분의 얼마가 돼요? 27 이렇게 되겠네요. 답이네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총합계산. 우리가 유리수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막 섞어 쓰는 것에 대한 연산을 하는 거죠. 자,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바로 이 거듭제곱이었죠. 자, 요 안에 있는 녀석들은 다 몇 번 곱하라? 2번 곱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를 2번 곱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2를 2번 곱하면 4, 9 4분의 9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보자.
그러면 어디까지 또 계산할 수 있냐면 요만큼을 잘라서 괄호 안에 있는 요만큼을 잘라서 더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뭐가 돼요? 3분의 1 곱하기 4분의 9가 되잖아요. 약분하면 3일은 3, 3, 3은 9 이렇게 되니까 계산된 값은 4분의 3 여기까지 나온 거죠. 지금 어떤 게 이 네모 박스가 그죠? 그럼 식을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는 자 그러면 3 플러스 괄호하고 1 빼기 네모가 얼마였어요? 4분의 3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미리 처리해도 돼요. 나누기는 뭘로 바뀌어? 곱하기 뭐 9 1분의 9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을 처리해 보도록 합시다. 얘는 뭐예요? 1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4잖아요. 빼기 4분의 3이니까 4분의 1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전개하면 3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먼저니까 3 더하기 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정수의 유리수의 덧셈이네요. 자, 3은 1분의 3으로 생각하면 통분하면 4가 되겠네요. 그럼 분자분모가 4로 맞춰져야 되니까 4를 분자분모에 곱하면 4, 3, 12 더하기 뭐가 되겠어요? 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은 4분의 21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8-2번 이거 역시 여러분들 겁나 많이 틀렸던 문제 봅시다. 제곱을 먼저 처리해야 하라고 그랬죠. 이 부분 처리하면 마이너스 2번 1 2번이니까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뭐를 처리해야 돼요? 이 괄호를 먼저 처리해야 되는데 이 괄호를 따로 떼서 먼저 계산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3이고 나누기는 뭘로 바뀌어? 곱하기 역수 취하면 3분의 5 그 다음 뭐가 있어? 빼기 1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보니까 3, 3 날라가고 이 부분은 5가 되네요. 그래서 계산해 본 결과 5 빼기 1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계산한 게 어떤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계산한 건데 그게 지금 얼마라는 것을 알았어? 4라는 것을 알았어. 그럼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도 보니까 거듭제곱이 있었네 얘들아. 자, 이 세제곱 있잖아. 이 세제곱에 걸치는 것은 괄호가 없으니까 이 2만 걸치는 거죠. 세제곱 안에. 맞습니까?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빼기 하고 요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2가 3번 곱해졌다. 2는 4, 4, 2, 8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빼기 여기 빼기 있고 얼마 계산된 4. 그다음 곱하기 뭐가 붙어? 4분의 1. 그다음 뭐가 붙어? 더하기 4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더하기 빼기보다 곱하기가 먼저니까 얘가 먼저 처리돼야 되겠죠. 약분되면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다시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플러스 4의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약식 표현이잖아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뭐로 묶여 있다고? 더하기로 묶여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이 만나서 마이너스 9 플러스 4 음수파 9명 양수파 4명 음수파 5명이 살아남겠네요.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복잡한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거듭제곱이 나오고 괄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처럼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고 숙달을 시키는 것은 앞으로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연습하고 연습하는 시간들을 또 주말 동안에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